심심할 때 꺼내보는 잡다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꽃중년 다비드입니다. 봄이 다가오니 결혼식장이 다시 붐비더라고요. 성원철을 맞아 몇 년 전부터 핫 이슈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노령화 역시 그 속도가 아주 빠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참고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니 인구의 감소세가 얼마나 빠를지 짐작이 가시나요? 언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20년 5,100만 명에서 2067년 3,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앞서 말했듯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때문이지요. 인구의 감소는 그 나라의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풀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감소는 2030년까지 GDP를 8%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 자체를 줄여버리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 가능 인구가 10% 감소하면 GDP는 7.5% 감소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상 반토막 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나면 앞선 설명과 같이 생산인구와 수요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정부는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육아보조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왔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가정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기들은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한다고들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과 그간 무려 300조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 성적표는 전세계 압도적 꼴찌였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예정입니다.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더 나아질 수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 맞습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과 육아를 해야 함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출산 가정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직접 꽂아주는 형태의 복지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일 거라 예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보다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정말 아주 잘 보란듯이 양육하기 위한 금전적 여력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쟁적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 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거대한 추락이 예견되어 있는 지금 확정된 암울한 미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